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마련해 있는 부당한 갑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을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릴 만큼 잘 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애쓰시는 시도지사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중앙과 지방이라는 다른 데도 보시면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그리고 중앙 집중식 개발과 성장과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을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6월 국회에서 시정과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잘 도출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님들께서도 다시 지역에 돌아가셔서 을의 입장에서 지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방 행정 권한과 지방 행정 사무를 최대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중앙당 민주당과 그리고 지역의 지역 기관장님께서 함께 6월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앞뒤가 맞는 서로가 맞는 본말이 맞는 그런 합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광주 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4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문제법을 드리고 한두 가지 추가해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인권 지표를 제정하고 인권 지표가 실제 시민들 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인권 옴부드만 제도를 재택에서 점검해 나오고 있습니다. 43페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도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분야는 전원 정규직화 조치했습니다. 지사나 공기부 경우에는 현재 70% 정규직화를 했고 내년에 전국 정규직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광주광역시에서 하도급 보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현재는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원동업자가 하동업자에게 대금을 언제 줬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점검하도록 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골목 상권 설비 국내 도민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골목에 있는 세탁소, 문방구, 여러 소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업체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2%만 이자를 내도록 나머지 차액은 시가 2차 보증해주면서 현재 10,000건 정도를 특별 보증을 신용을 해줘서 굉장히 큰 호응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이제 일종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래된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자치는 2할 자체에 불과합니다. 2할 자체를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5할 자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할 자체를 5할 자체로 판단한 중장기 목표 하에 우선 당장 2할 자체를 3할 자체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칭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촉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만들어서 중앙당에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복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하고 계시려 봅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복지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국가 지원 비율이 50%인 것을 70%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사에 계류 중에 있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지난해 연말에 우리 민주당이 내결에서 노력하셔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2,000억을 확보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고 예산이 보기로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보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숫자의 비율대로 그 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되면 당초 2,000억 예산을 확보한 목적 자체가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확보한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에 조라고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이 제정이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극장 이 4개 분야가 일자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추진단을 운영해 주십시오. 거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전대현 대표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이 을이 아니라 병정도 될 겁니다. 중앙이 갑이라면 정부 투자기관이 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병이나 정증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각 시도마다 7개의 공약을 해주셨는데 각 시도마다 7개의 공약은 그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전혀 발표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도지사들이 장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재원이 문제입니다. 좀 기다려보십시오. 글쎄요. 이런 답입니다. 이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면으로 이행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문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OC 관련해서 현 정부가 4년 동안에 연간 3조씩 12조를 깎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민자유치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정부가 MRG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백현배 광주 경우에 순환도로에 세후 수익률을 9.78%를 보장하는 MRG를 정부 권장하에 시행한 바가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자치단체 13군데 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MRG 제도를 폐지해서
민간 자본 유치를 도로, 항만, 철도 등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익률이 6%에 달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그런 그 예산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간 자본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이자 부담을 자치단체나 중앙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공공사업 경우에는 지방채를 파는 위해서라도 또는 국채를 파는 위해서라도 제도로 SOC를 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니뭐니 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지사님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일상 행정의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어떤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통로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이번에 행사가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상시적인 채널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소통, 개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자치단체장과 민주당 공동하고 사이에 이런 어떤 일상적 채널을 열어두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나 민생 보호에 관해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요. 강훈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경우에도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 휴업일 제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습니다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어떤 제한이나 이런 좀 소극적, 네거티브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포지티브하고 긍정적 입장에서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부동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걸렸고요. 물론 아직 하나밖에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슈퍼마트를 운영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비정규직 부분은 지금 한 7,000명이 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정규직으로도 결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도 아끼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인간적 보호도 할 수 있는 이런 양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돈이 들거나 또는 큰 제도적 개혁 외에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작은 일로도 저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 내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니까 한 11시부터 2시까지 사이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재래시장이나 또는 이 아주 영세한 상인들 또는 식당들이 훨씬 더 한 20-30% 정도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전 국민의 상대로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이런 행사를 해보신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강훈태 시장님처럼 아마 우리 여기 보이시는 모든 단체장님들 똑같은 요구일 텐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상 보육에 따른 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고 국고가 추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옳다라고 분명히 엄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재정 확대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워낙 그 요구하던 숫자는 많고 재정은 국고는 20%밖에 부담 안 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핑크가 날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국고 보조율을 서울의 경우에는 20%에서 원래는 한 50%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입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좀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총액인건비에 따른 그 인원수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전체 인건비 예산은 그대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미 그 실무 실행 부서는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공무 숫자가 줄고요. 그 대신 정책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간부가 좀 확대돼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정무부시장 빼고 나면 행정 1, 2부시장만 있는데요. 인구 1000만의 도시에 좀 더 책임 부시장제를 도입해서 저는 혁신당 부시장이라든지 국제당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5분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제가 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민주당이 딱 당론으로만 채택해 주시면요. 이거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조기에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큰 효율성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을을 위한 활동을 잘 하라는 동료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을을 더 아끼는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이제 이슈는 이제 공공의료원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같은 의료원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제 폐쇄, 폐역, 매각, 위탁 이런 이제 안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의료원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의료원들도 영업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서 공공의료원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런 이제 재정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저희들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90%까지 깎았습니다. 이제 이게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학까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이슈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무상급식 문제 역시 계속적으로 당이 봐줘봐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 피해처럼 국가가 완전히 갑에서 그 지역민들을 이제 방치하고 있는 채로 한 4, 5년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 피해가 좀 확대한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금강산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국가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많은 말씀하신 SOC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부분의 1번 공약이었었고 또 우리 문재인 후보의 1번 공약이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속초항 철도 같은데 양 후보의 1번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SOC를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를 겪으시고 이뤄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구 지역에서는 그동안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려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입장이 되는 일반 서민, 중소기업 이런 자료에 있어서 자료를 제가 대체하는 것 같고요. 한편에 우리 입장이 되는 우리 지방정부를 을로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중앙집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납니다. 정부, 국가정부 갑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져 갖고 국고보조 사업을 보더라도 07년에 32조가 2012년 5년 만에 53조로 늘어났는데 국비보조 비율은 69%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국비보조 늘어난 만큼 부담이 더 큰 데다가 여기에
보조 비율이 떨어지니까 지방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 국고 보조 사업을 정할 때 국가가 지방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 30%, 지방비 7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70% 우리가 울며 계좌 부리죠.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고 보조 사업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매년 개발해서 각 과별로, 중앙도 각 과별을 하면서 예산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 그러면 결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임금이 하나도 안 되고 너희들 임금만 해라. 저희는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무임금입니다. 무임금. 무임금을 주고서 노동을 지금 강제 노동시키는 이런 식인데 이것도 좀 문제고 결국 이제 그 분권이라는 개념은 권한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부담을 전가시키는 분당이랄까요? 분책이랄까요? 그렇게 좀 전하고 있고 지방 매칭 제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가 예산이 3조 2천억인데 의존 세입이 국가에서 의존 세입이 2조 4천 자체 세입 8천에서 3조 2천인데 의존 세입이 2조 4천 중에 말고 국가에서 보조 사업 규모가 2조 9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2조 9천 이거 시행을 하라. 그러면서 돈은 2조 4천만 주고 그리고 결국은 자체 세입 8천억 중에서 5천억 정도가 국가 보조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 세입 8천억 중에서 그 가용대학은 결국 3천억이 안 한다는 얘기인데 지방비 걷는 거가 거의 국고 보조 사업에 매칭으로 다 들어간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엊그제 그 공약 가계부 그래서 정부에서 뭐 135조 발표한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SOC를 대폭 삭감하겠다. 그 SOC를 왜 삭감하느냐? 고속도로 길이가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다. 국도 길이가 OECD에서 7번째다. 5번째, 7번째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대도시 주변. 그러면 대도시 주변만 가지고 따지면 OECD 국가에서 다 1등이죠. 1등. 우리나라가.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지금 OECD, 이제 SOC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판에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많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 지방은 그 아주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입장인데 이 SOC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약 가계부 보면은 그 대학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대학 교육 의무 교육 아닙니다. 보육료 올리겠다. 양육수당 올리겠다. 무상 보육은 이 법을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리과정 이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그 고교생들에게 무상 등록금까지 지원하겠다.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럼 의무 교육이 아닌 보육 계통 어린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잔뜩 지원해주고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민주당이 뭐 하는 거냐? 민주당이. 응?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에서 민주당이 선정을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면은 그거 어떻게 들어가줘야지 그게 여기에. 그런데 무상 의무 교육이 아닌 어린이들 다 지원해주고 고등학생들 다 지원해주고 대학생들 다 지원해주고 정작 의무 교육인 그런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다가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건데 이건 진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무상급식은 국비 100% 국비로다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가끔씩 하다가 이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선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무상급식이 벗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이제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방자치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첫 번째 지금 우리 을을 위한 우리의 그 당의 전략은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 협력과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된 실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10대 원리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주요한 과제들을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추진해보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개선을 하자는 제안 말씀드리고 이런 것과 함께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로 성의가 중요한지 그리고 의를 위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께 잘 설명 말씀을 드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과제가 첫 번째로는 자치분권 국가로 우리가 가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의제를 우리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개헌 논의도 자치분권을 향한 국가로 가자라고 우리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 논의가 해당 정권의 임기 내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개헌 논의 자체가 여야 간의 정치적 유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개헌 문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15년 뒤의 장기 미래 의제를 놓고 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대통령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실질적으로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향해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논의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그 과정을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창조경제, 사실은 지난 참여정부 때 혁신경제를 우리는 이야기했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때에도 우리는 IT와 BT 벤처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미래의 성장 부분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으로부터 새로운 21세기형 국가 성장 전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보육과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은 맥켄지의 한국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산의 투자입니다. 이 인적 자산의 투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R&D 지원 자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보육과 교육 투자입니다. 이 보육과 교육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을 집중하자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수도권 규제 정책 문제가 좀 자꾸 상충이 됩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장들과 지방의 자치장들과 국회의원들 간에도 이 이해 충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수도권 규제 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형 국가운영 방식의 폐해입니다. 그 핵심적 폐해는 뭐냐? 시장 친화형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시장의 원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 일변도가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무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없고 호환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의 시장 친화적 균형 발전 전략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많은 충청남도만 보면 충청남도는 모든 해안 지역에 국가 화력 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일 때는 무수히 많은 송전탑으로 물들판의 개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환경 재해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력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소라고 하는 일부의 지역발전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그 투자의 기회는 지방의 또 다른 시장적 폐해를 통해서 받침되어진 원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재정비용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전략이나 성장 억제 권역으로 인위적 통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우리는 속도하지 못할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시장 친화적 민주주의 정책으로 새롭게 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 2조 원가량 예산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저는 농업 분야는 대표적인 룰입니다. 산업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볼 때도 계속되는 우주적인 룰입니다. 이 농업 분야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농업 재정 15조 원의 농업 재정을 저는 구주 개선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현재 15조 원의 농업 재정 중에서 1조 원가량이 직접 고용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직불금의 양을 늘리고 농민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 수단을 통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줄여나가자. 그렇게 한때라야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동력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 방향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삼농협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인물의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 과정에 다시 또 제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협동조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리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 붐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움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것은 현재 소상공인이랄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랄지 많은 기업들이 그다음에 가맹점이랄지 지금 협동조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지금 협력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런 지원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공동구매, 공동택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금 같은 게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부보다는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신다면 의뢰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정책 강화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그 SSM이랄지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변형된 SSM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SSM은 뭐냐면 상품 공급점이라는 이름을 두고 사실상 대형마트가 대기업이 추진하는 지금 일종의 변형된 SSM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으로서 지금 대형마트나 SSM 못지않게 골목상권에 대단한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이것이 사각지대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변형된 SSM도 반드시 규제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잉 규제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확실한 좀 강력한 입장 표현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남양주 사태 가맹거래점, 이 가맹거래점에 대해서 현재 여야가 법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 동향은 과대 유약금 청구 금지랄지 심야 영업 강제 금지랄지 영업적 보호 등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가령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가맹사업자단체에 주는 것 등등이 많이 빠져있어서 가맹점이 의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결제 법정기일 단축입니다. 현재 62일 이상의 초과 장기업을 지금 가맹본부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가맹지점이 대단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도급법 공정화하는 법률을 고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행 60일로 정해진 결제 기일을 30일로 반드시 맞춰주셔야 이번에 그 가맹지점 운영을 발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라고 볼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의 가장 현안이 국민연금공단 기금령 공부 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님의 대표 공약이었고 우리 김한규 대표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전까지 6인 협의체의 이전 방식을 법률로 할 것인지 정관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지금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을, 이 안건에 대해서 6인 협의체에서 전라북도 이전 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지도부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꼭 채택해 주셔서
그리고 대표적 을지역을 볼 수 있는 전라북도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몇 번을 제외하면은 거의 아마 수도권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균형 발전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실체가 무엇이냐 한번 민주당이 정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하나 있을 때 어디로 가겠냐? 그건 지방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지방에 오면은 투자비가 적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땅값이 수도권에 더 오른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인구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수도권 땅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줬으면 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학교, 문화, 체육 이런 여러 시설이 수도권이 하는 거는 전부 국립입니다. 국립 무슨 미술관, 국립 예술전당 같은 공연장, 지방에 가면은 돈 없는 도가 다 운영을 해야 돼요. 빨리 못 짓습니다. 그럼 왜 정부는 수도권 중심에만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국립으로 짓고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국립으로 운영되는 여러 기관들이 어느 시도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물관 이런 건 똑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아까도 SOC 관련해서 고속도로 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에 저희 전라남도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요. 광역 선도권 경계를 하는데 우리 도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도에 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결과가 나왔느냐. 알아보니까 호남 고속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제일 요구하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2조 얼마를 전부 다 전남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실제 전남은 공사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충청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진행이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방은 왜 문제가 있냐. 끝에 있는 도들은 그러니까 SOC도 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이런 것들이 아까 OECD 평균 얼마 나왔는데 그것들이 시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것 한번 통계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농어촌에 관한 문제인데요. 농어촌이야말로 갑을 관계에서 보면은 완전히 의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법이 많은데 우리 국회에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지난 3월 23일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업이나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뿐만 아니고 농촌과 농민을 함께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서울시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하듯이 농어촌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런 복지 문화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또 교육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은 전부 지금 학교를 폐쇄하니까 저 부분에서 군 내에서 저쪽 먼 면에서 다른 면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정부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학급 학생 수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 도시에만 또 학교를 많이 짓게 되고 농촌을 못 짓게 되죠. 지금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를 합니다. 집으로 가서 제가 서비스를 하고 그런데 이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더군다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교육도 찾아가는 교육은 아직은 못 하더라도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농어촌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우리 민주당의 건의를 드리면은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GMO 원료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레곤주에서 나오는 밀가루 문제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소비자가 의리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 유전자 조작한 원료를 썼다 하면은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게 맞다. 근데 소비자가 선택해서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먹겠다 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고 애를 키우거나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난 유전자 식품 안 먹겠다 이런 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주시면 농어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시행을 하는 행정 체계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보육원에 얼마 주고 부모한테 얼마 주고 양육한 부모한테는 집에다 얼마 주고 이거 일선 행정에서는 이걸 감당하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육원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요. 보육원의 비리가 나올 것이고 공무원들하고 보육원하고 또 짜고치는 또 비리가 나올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무엇이냐? 보육비와 양육비를 중간에 통계를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원해서 나는 보육원을 보내겠다. 집에서 키우겠다. 선택권을 주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보육원에 그렇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우리 민주당 의원 몇 분 중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보육원 원장들이 그렇게 로비가 심하다. 보육원 원장들은 지금 갑이 돼버렸습니다. 의리라고. 학부모들이 의리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보육원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는 것이 보육원에도 좋고 학부모한테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단순한 작업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국회를 앞두고 우리 김한길 대표님과 우리 주도부께서 광역자치단체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이렇게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의리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층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하고 이걸 법으로 해서 실천적으로 가느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 정당으로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민주당의 활로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에 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아마 최초로 진행해서 지금 현재 민간민가경력 근로자 51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서 정기직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형마트 SSN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입점을 제한하고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으로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시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그동안에 국비 지원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국비 지원이 1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공정률은 60%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윤관적으로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외지원법 개정안이 문건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지원법 개정안이 좀 처리될 수 있게끔
우리 지정부께서 좀 신경 써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지사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법 이 부분은 박영선 법사위원장께서도 6월 달에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못 박은 상황이기에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이 가중되는 이 부담률 그리고 이 지방비가 5년 동안에 약 4.5배가 급증했고요.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가 13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물리용 부담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수도세는 작년에 460억을 냈고 물리용 부담금은 514억을 냈습니다. 이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이런 부분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가 있고 또 전기, 발전사가 5개에서 6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LNG 가스 기지 시설이 있고 이래서 수도권의 전기를 64%를 공급을 합니다. 인천이 각종 유해 시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이런 물 부담금 같은 경우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천시는 2달 동안 물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부분과 우리 사무부에 대한 개편이 정말 필요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이 부분에 지자체가 좀 참여해서 독립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물 부담금을 내면서도 정수비용이라든가 고도정수 처리 시설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천 시민들이 뿔이 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담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